여러분, 시장에는 항상 이상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날, 납득이 안 되는 종목, 그리고 뒤늦게 보면 아, 그게 시작이었구나 라고 느끼는 지점들이죠.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AI도 아니고 반도체도 아니고 2차 전지도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소외받고 있던 업종 건설, 그리고 그 건설주 중에서도 대형도 아니고 주목받던 기업도 아닌 한신공영,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종목을 최근까지 지켜보던 투자자들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뉴스에서도 자주 언급되지 않았고 증권사 리포트도 거의 없었으며 시장에서 이야기되는 핫한 테마와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종목이 오늘 갑자기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옵니다. 이건 단순히 잘 오른 종목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시장이 어디로 움직이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히 한신공영 하나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읽는 이야기입니다. 한신공영은 아주 오래된 회사입니다. 수십 년 동안 도로를 만들고 아파트를 짓고 도시를 구성해온 전형적인 종합건설사입니다. 이 회사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이 회사가 만든 공간 안에서 살아본 사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합니다. 회사가 오래됐다는 것, 사업을 꾸준히 해왔다는 것, 그 자체로는 주가를 올려주지 않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성장하냐 아니냐. 그리고 건설업은 최근 몇 년 동안 성장과 가장 멀어진 업종이었습니다. 금리는 올라갔고 대출은 막혔고 부동산은 식어갔고 그 결과 건설업은 한순간에 돈 못 버는 업종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PF라는 단어가 뉴스에 등장할 때마다 시장은 긴장했고 미분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건설주는 같이 무너졌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한신공영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주가는 떨어지고 거래량은 줄고 투자자들은 떠나갔습니다. 이 종목은 점점 기억에서 지워지는 종목이 되어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물린 종목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쳐다보지도 않는 종목이었고 대부분에게는 존재조차 인식되지 않는 종목이었습니다. 이때 시장의 평가는 단순합니다. 끝난 종목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말 끝난 걸까요? 회사가 망했을까요? 사업이 멈췄을까요?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 회사는 계속 공사를 하고 있었고 매출은 유지되고 있었으며 영업이익도 완전히 무너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즉 회사 자체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건설사를 이해하려면 하나의 중요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현금 흐름. 건설사는 물건을 만들어 팔고 바로 돈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먼저 공사를 하고 나중에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나는데 실제 현금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걸 시장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익은 있는데 돈이 없다는 건 언제든지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한신공영 역시 이런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미천구 공사가 늘어나고 현금 흐름이 흔들리고 여기에 PF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시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싸긴 한데 뭔가 불안하다. 그리고 그 불안은 주가를 계속 눌러버립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소송 리스크. 건설사는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분쟁도 많습니다. 이게 당장 터지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는 리스크입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합쳐지면서 한신공영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싸지만 아무도 안 사는 종목. 그 결과로 나타난 숫자가 바로 이것입니다. PBR 0.1. 이 숫자는 사실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이건 단순히 저평가가 아니라 시장이 이 회사를 거의 포기한 상태에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회사의 장부상 가치가 100이라면 시장은 이 회사를 10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헐값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왜 이 헐값을 그냥 두고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트리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싸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지 않습니다. 시장은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계기는 오늘 갑자기 등장합니다. 정부가 말합니다. 저 PBR 기업 공개하겠다. 이 말은 겉으로 보면 단순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제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구나. 명단을 공개하고 종목에 태그를 붙이고 시장에 알린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압박입니다. 기업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왜 이렇게 싸냐? 주주환원 안 할 거냐? 자본 효율 개선 안 할 거냐? 이건 사실상 행동을 요구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시장의 시선이 바뀝니다.
그동안 외면받던 종목들이 갑자기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종목, 한신공영. 왜냐하면 가장 싸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는 뉴스보다 돈이 먼저 움직입니다. 큰 자금은 항상 한 발 앞서 움직입니다. 이건 이벤트다. 이건 재평가 시작이다. 그리고 가장 싼 종목부터 건드립니다. 그 결과가 바로 상한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미 일어난 상승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이 종목이 진짜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단 하나가 필요합니다. 변화. 자사주를 소각한다든지 배당을 확대한다든지 사업 구조를 바꾼다든지 이런 행동이 나와야 시장은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평가가 아니라 재평가가 시작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상승은 이벤트로 끝납니다. 수급은 빠지고 주가는 다시 눌리고 종목은 다시 잊혀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기회의 종목이면서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종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종목을 사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이 종목을 통해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걸 읽을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 시장은 조용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성장주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산, 주주환원, 저평가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신공영은 그 변화의 시작점에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항상 먼저 움직입니다. 뉴스는 나중에 따라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이 종목을 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종목을 통해 다음 기회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싸다고 오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변하는 종목이 갑니다. 이 변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